맨 처음에 일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야. 극한이란 말이 나와. 극한. 우리말로 극한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들어봤잖아. 무슨 뜻이야, 극한이? 처음 들어보니? 극한이란 말을? 극한이 뭐야? 한계잖아, 한계. 그치? 어디에 다다르는 한계다. 그런 게 극한이잖아. 그치? 그래서, 볼게. 자, 일단 용어를 일단 잘 이해해놔야 돼. 맨 처음에 X 화살표 A란 말이 등장해. 알겠지? 우리 X는 A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렇지? 이거는 뭐야? X가 정확히 A란 뜻이야. 근데 X 화살표 A는 X가 정확히 A가 아니라 A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알겠지?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화살표는 뭐라고?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자, 적어줄게요. 가까이 간다. 알겠지?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이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에서, 함수 그래프잖아. x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a가 아니면서야, a가 아니면서의 위치를 그을게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x는 1, 이거 안 줘도 돼, 알겠지? 그건 x가 다시 2란 뜻이고, 이거 무슨 일? x가 1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가 있을까? 0.9, 0.99, 0.999, 0.999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혹은 1.01, 1.001, 1.0001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1보다 크면서 1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했습니까?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와 1보다 크면서 1에 가까이 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알지? 가까워질 때 이때 fx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때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자, 수렴의 동그라미 하세요. 수렴의 동그라미. 자, 수렴이란 말은 함수 값이 특정 값에 가까이 갈 때야. 알겠지? 자, 적어 놓을게요. 함수 값이 특정 값에 가까이 갈 때. 그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 이때 L을 뭐라 하느냐? 이 가까이 가는 값 L을 fx에 또 붙여볼게요.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극한 혹은 극한값 얘기하고 기호로. 자, 이제 오늘 항상 수학은 기호가 중요하잖아. 기호. 자, x 화살표 a란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함수값이 화살표 함수값 fx l에 가까이 간다. 요놈을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물별표를 하세요.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LIM 우리가 극한 한계 영어로 뭐냐면 리미트란 단어 있잖아. 리미트. 그거 들어봤지? 요거 약자야. 리미트 x 화살표 a fx는 l.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는 l에 가까이 갑니다. 혹은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극한은 l이다. 혹은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는 l에 수렴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방금 했던 말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지? 봐. 이게 그래프잖아. 알았지? x가 a에 가까이 가는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떠한 길이야, 경로야. 사람이 있어. 사람이 요 길 따라 움직일 거라고. 어떤 사람은 목적지가
여기 A 위치라고. 어떤 사람은 A 왼쪽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A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사람이 XA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요 그래프 따라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A 왼쪽에다가 화살표 딱 그어보세요. 이 화살표 끝이 위치한 Y값이 얼마야? 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오른쪽에서 이 그래프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이. 알겠지? 그래서 A 오른쪽까지 접근하면 또 이 끝이 위치한 Y가 얼마야? L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그래프 딱 보자마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입니다라고 우리가 기호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 알았죠? 그래프 따라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방향이 두 가지야. 왼쪽에서 접근할 때, 오른쪽 접근할 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기호를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l이라고 쓸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뭐가 또? x a 위에가 무슨 요거 말하는 거지? 네. 원래는 이렇게 예쁘게 LIM 써야 되는데 쓰면 수학실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원래 LIM이야. 원래는 L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정확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100원 쓰기가 좀 귀찮잖아. 쓰면 그냥 이렇게 쓰겠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써도 너네 앞으로는 이게 리미트라는 걸 알아채야 돼. 알았죠? 그럼 너네가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써도 돼. 아니 답지 서로 답안지에만 대고 쓰라. 알겠지? 원래 이거야. 원래 요건데 쓰면 이렇게 쓰겠다. 알았지? 이렇게. 자, 그리고 2번 내려가 보세요. 특히 fx가 상무수 함수야. 이게 일자잖아. 맞지? 그러면 fx가 상무수 함수일 때는 모든 x에 대하여 함수값이 항상 c가 되는 거잖아. 맞지? 보세요.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아까처럼 또 a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 움직일 때랑 a 오른쪽 따라 움직일 때, 요 끄트머리 하나표 끝이 위치한 y 값이 항상 뭐가 된다? 항상 c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fx가 상수일 때는 요 리미트라는 놈은 있으나 마나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박스 치고. 자, 상수 앞에 리미트는 생략 가능하다. 알겠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fx가 상수일 때는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이 a가 뭐가 되든 항상 y 값이 c로 일정합니다라는 뜻. 알았지? 지금 우리가 이거 하면서 항상 뭐랑 비교하냐면 함수 값하고 혼동하면 안 돼. 자, 너네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물어볼게요. 이 그림을 딱 보고 얘를 보고 하는 거야. FA는 얼마겠어, FA가? C잖아. 맞지? 이것도 맞아. 맞지? 그리고 얘도 얼마라고? C. 이것도 맞는 거야. 알겠지? 얘는 우리 뭐라 불러? 함수값 C, 극한값 C라는 거야. 맞지? 이게 나중에 함수값과 극한값을 딱 비교했을 때 두 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뒤에 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새롭게 극한값이란 거에 대해서 좀 다루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 극한값이 다 함수가 똑같았잖아. 맞지? 이게 다를 때가 발생한다고. 이 뒤 나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이거 볼게. x 하변표 a는 x는 a 좌우에서 x축을 따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뜻한다. 이때 x가 a는 아니라는 거에 주의해라. 알겠지?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x 화살표 a는 x가 a는 아닌데 a는 아니면서
A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자, 2번 LIM은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이며 리미트라고 읽는다. 알겠지? 했던 거고. 자, 이제 보기 보세요. 자, 보기 발표하세요. 자, 봐. fx가 있어. 분수함수야. fx가 x 빼기 1 x제곱 빼기 1입니다. 이때 x가 1이 되면 분모가 얼마가 돼? 0이 되죠.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이면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독수고 5분 문제였잖아. 거기 중 함수가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럼 x분의 1 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뭐가 됐든 분모가 0이면 분모가 x가 1일 때 분모가 0이기로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지? 함수가 f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놔. 자, f 값이 없습니다. 없어. 맞지? 이래서 함수값은 없습니다. 맞지? 자, 그런데 이 식을 다시 봤더니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맞지? 했잖아. 여기 약분되잖아. 우리가 항상 약분할 때는 0이 아닐 때만 약분하는 거야. 즉 x 빼기 1이 0이 아닐 때, 즉 x가 1이 아니라면 여기가 약분이 되네. 맞지? 그럼 식이 뭐가 남니? 얘가 남자. 이 1차 함수이지. 그래서 여기다 딱 그린 거야. 알겠지? 직선을 그리긴 그리되, 맞지? 자, 1이 아닐 때 이 직선이 이기고 1일 때는 값이 없으니까 구멍을 하나 뚫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그럼 이 구멍이 있는 표현 이제 처음 볼 거라고. 이제 앞으로 이 구멍이 등장합니다.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요. 자, 순수하게 이 그래프만 봤더니 이 적으세요. 함수값 f1은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함수값 f1이 존재하는 거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 뚫려 있으면 않는 거야. f1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뚫려 있으면 값이 없는 겁니다, 얘들아.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극한값이야. 극한값. 자, 극한값. 자, 극한값은 기호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이다. 자, 이거는 존재할까 안 할까를 알아보겠다는 얘기. 자, x가 1에 가까이 갈 때, 맞지? fx가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랑 1의 오른쪽에 가까이 갈 때. 보세요. 1의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 가까이 갈 때. 너네들은 이 그래프 위에다가 표시를 좀 하자, 이렇게. 딱 표시를 이렇게. 아, 요거는 1의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 가까이 갈 때지. 또 두 번째는 1의 오른쪽에서 그래프 따라 가까이 갈 때 딱 표시해 주세요. 화살표로. 이 두 개 맞나? 만나서 안 만나겠어. 만나 같은 곳을 향해 가잖아. 만나잖아. 이렇게 만나겠지? 아, 이 지금 만나잖아. 완전히 어긋나 있지 않잖아. 이게 지금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너네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었지만 실제로는 이 구멍이 눈으로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여. 알겠지? 이게 서로 만나겠지. 계속 가다 보면은. 알겠지? 그럼 이 하나의 끄트머리가 하얀 y가 얼마니?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존재한다는 얘기야. 는 존재한다.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지만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2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요거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로.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바로 위의 그래프는요. 구멍이 있어 없어? 얘는 구멍이 없었잖아. 맞지? 그냥 쭉 여기 있잖아. 구멍이 없는 그래프에서는 함수값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처럼 구멍이 뚫린 그래프에서는 함수값은 없는데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자, 일단 4쪽 먼저 봐, 4쪽. 자,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자. 그래프를 통해서 구해보자. 자, 그래프를 통해서 1번 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지. 어떤 모양이죠? 포물선이죠? 그치? 포물선. 그래 보겠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0,1고 아래 볼록이잖아. 그랬습니다. 그치?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2에 가까이 가는데 그럼 일단은 x에다 2 하나 찍을게요. x가 1일 때 y가 얼마입니까? 2 대입하면 얼마 y값이? 5지. 그치? 그럼 일단 함수값은 f2는 5가 되는 거야. 그치? 극한값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fx 얼마겠니? 보다 많아. 얘도 5가 되겠지. 왜냐면은 그래프 따라 이 왼쪽에서 1로 갈 때랑 이 오른쪽에서 1로 갈 때 이 두 개가 같은 곳을 향해 가잖아. 맞지? 이 하달표 끝이 위치한 y값이 5니까 극한값도 5라는 얘기야. 쌤이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그래프가 쭉 이어져 있기만 하면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 딱 정리해주면 좋아. 우리가 fx가 다항함수이면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구나. 그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2번은 이번엔 요식이죠. 그치? 요식에서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요놈의 극한값이 뭐냐고 본 거잖아. 그치? 자, 중요한 거는 함부로 약간 안 되는 거야. 아까처럼 해줘야 돼. 자, 우리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보세요. x가 2가 아닐 때 그치? 2가 아닐 때 fx라는 놈은 x 빼기 2분의 요건데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여기 x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라는 1차식이 나오네요. 맞죠? 이거 그래도 그릴 수 있죠? 자, 우리가 직선 그릴 때는 x절편과 y절편 찍습니다. x절편 마이너스 2겠죠? y0일 때 y절편 2잖아. 찍고 연결. 그러니까 이거 해. 했지? 근데 x가 2가 아닐 때잖아.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자, 2에 2 콤마 얼마 지나니? 4인데 2가 아닐 때니까 구멍 하나 뚫어주라. 구멍 뚫었지.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자, 리미트 x가 2에 1로 갈 때 fx가 얼마니? 물어본 거야. 자,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아. 하지만 극한값은 자, 그래프 따라 2의 왼쪽에서 움직일 때 표시해 보시고요. 2의 오른쪽 움직일 때 표시했을 때 두 개가 같은 곳을 향해 가잖아. 그렇지? 이때 하살표 끝에 위치한 y값이 4죠. 4로 존재한다는 얘기. 알겠지? 존재한다는 얘기야. 2에서 함수값은 없지만 2에서 극한값은 4로 존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은 이거 무슨 함수니? 상수함수. 아까 얘기했지? 상수함수는 리미트가 있으나 만한 존재. 맞지? 얘는 그냥 답을 그냥 3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2번 해보세요. 자, 1번, 2번은 꼭 그래프 그리면서 하시고
근데 T 1번 그래프가 틀렸네. 그래. 너네 세상에 포물선 그래프를 제대로 못 그리네. 어? 아니 지금 봐. 야, 이게 참 놀라. 자, 지금 그래프 해랑이하고 연수는 제대로 그렸어. 현철이까지. 어? 야, 이게 참 이게 또 참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군요. 어? 자, 우리가 이제 고2가 돼가는 시점에서 이 이차함수 포물선 그래프 정도에서 이렇게 헤매시면은 안 되지 않나요? 그 답이야. x에 3 넣으면 끝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은? 정작 중요한 거는 그래프잖아, 그래프. 자, 일단 준욱이 답은 다 맞았어. 오케이. 자, 사실 3번은 다 얼마야? 7. 이거는 이거 다음 함수잖아, 그렇지? 그럼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다음 함수는 그래프 그리나 마나 극한값이 뭐랑 똑같아? 함수값. 3 넣으면 끝이야. 얼마나 넣으면? 3 넣으면 3이잖아.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정도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죠. 이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2차 함수이지. 인수분해 제하는데 인수분해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0과 1을 지나죠? 이렇게 아니 이걸 왜 못 그리는 거야? x가 3으로 갔네? 3 표시를 3 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오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3의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 3으로 갈 때 3의 오른쪽에서 따라 3으로 갈 때 두 개가 같은 곳을 향해 간다. 맞지? 이 해석 끝이 위차 y 값은 3이니까 3 이렇게 하면 되죠. 맞지? 자, 2번에 별표하세요. 2번.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이잖아. 맞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저 fx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수분해죠. 바꾼다니까 이거지. 직선 그리세요. x 플러스 1, x 델타 마이너스 1, y 델타 1 연결하시고 x가 마이너스 1 한번 찍어보세요.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표시해고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끝이지. 구멍 뚫어주세요. 요 점은 안 일한다는 얘기야. 요 점에서 함수 값은 없겠지만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 값은 자 마이너스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 움직일 때랑 좀 이제 또 같은 곳을 향해 간다는 얘기야. 그 값이 마이너스니까 극한 값은 존재하더라.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자꾸 그리면서 문제를 풀지만 이제 뒤로 가면은 그래프 없이 빨리빨리 푸는 방법이 있고 그건 참 쉬워.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일단 극한을 처음 다룰 때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값, 극한값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수능에서는 이 점짜리 문제로 항상 출제합니다. 그래프 안에서 극한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1쪽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기호가 등장합니다. 자, 새로운 기호지만 우리 익숙하게 봤던 기호입니다. 바로 무한대 기호입니다. 무한대. 뭐 인피니트 뭐 다 알잖아, 맞지? 뭐 가수가 있었으니까. 너는 인피니트란 그룹을 너는 모를 수도 있겠다. 모르죠. 너네 모르니 인피니트? 알아요. 인피니트, 야, 너네가 벌써 그 아이돌을 모를 때가 몰라게 됐나? 모르나, 인피니트? 알아요. 여학생 알 텐데. 대표님 누구야? 남자 그 가수 누가 있어? 그건 몰라요. 나도 몰라, 그거. 노래는 알아요. 근데 인피니트 치면은 걔네들 마크가 요거잖아. 이건 무한대 마크잖아.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극한할 때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가 나와. 사실 우리가 무한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 맞지? 예를 들어 뭐가 있어? 자연수 끝이 있어 없어? 1, 2, 3, 4 저 끝이 없잖아. 맞지? 100 다음에 100이 있고 1000 다음에 1000이 끝이 없지. 맞지? 이런 게 무한대야. 자, 보세요. 밑에 먼저 봅니다. 이거 먼저 메시지 먼저 보세요. 자, 무한대야. 영어로 인피니트야. 알겠지? 무한대는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지 하나의 수를 가리키는 게 그거 아니야. 알겠지? 한없이 커지는 상태. 오다 밑줄 끄고 별표해. 무한대는 숫자다,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야. 알겠지? 자, 상수다, 상수가 아니다. 상수가 아니야. 알겠지? 상수가 아니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보다 더 큰 수가 무한대야. 알겠지? 상태이고야, 상태이고. 자, 무한대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저 끝에 말하는 거야. 음의 무한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전체 하면은 우리가 기호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 이 참고로 적어놔. 실수 전체 했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냥 무한대까지를 말합니다. 네? 자, 볼게요. 그럼 그래프상에서 자, 무한대가 어떤 의미냐? 자, 이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 너네가 보기를 이해하면은 이 무한대라는 걸 이해한 거야. 자, 이 보기의 별표야. 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죠.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미 이거 알고 있는 그래프죠? 자, 이 점근선이 무슨 축이야? x축, y축이잖아. 맞지? 자, 이 그래프 지금 도중에 다 멈췄지만 이 시절이 하나씩 쭉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끝이 있냐 없냐 이게? 이 끝이 없는 거잖아. 맞지? 중요한 거는 x축 점점 다가가죠. 맞지? 그럼 보세요. 자, x가 x 화살표 무한대가 무슨 뜻이니? x가 한없이 커지면이라는 뜻이야. 맞지? 이 얘기가 이거 수가 아니잖아. 맞지? x가 무한대에 가까이 가면 맞지? 다른 말로 x가 한없이 커지면 맞지? 이 뜻이고 이때 리미트 일 때 y 값은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이 y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니? 이 y 값이 보세요. y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맞지? y는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맞지?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쓴다. 이해했습니까? x가 양의 무한대에 가까이 가면 쉬운 말로 x가 한없이 커지면 이 그래프의 y 값은 0에 가까이 간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이다. 0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야. 또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로 봐. 왼쪽으로 쭉 한없이 연장해봐. 이렇게 왼쪽으로 한없이 연장해도 이 그래프는 x축에 가까이 갈 뿐이죠. 맞지? 이걸 이렇게 쓰겠죠. x 화살표 음의 무한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때 이 그래프의 y값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어디 가까이 가요? 여기 가까이 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아, x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구나, 수렴할 수가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위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통해서 식마 이해하면 돼. 자, x가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수렴이 뭐냐 볼게요. 함수 fx에서 x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거를 뭐라 표기한다고요? 여기 표시해 주세요. x 할표 무한대 여기 표시해 주세요. x가 한없이 커진다를 기호로 x 할표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이때 fx 값이 알파에 가까이 가면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 즉 이때 fx는 알파로 수렴한다. 아무튼 리미트의 결과물이 어떤 수가 나오면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x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하늘 커질 때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 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이때도 만약 fx 값이 일정한 값 베타에 가까이 가면 베타에 수렴한다.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거. 자,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해서. 그럼 다시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그래프 보세요 한번.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이거잖아, 맞지? 자, x가 한없이 커지면, 즉 x 하나표 무한되면 보세요. y 어디로 가요? 자, 우리가 x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래프에다가 오른쪽에다가 하나표 딱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 하나표 끝이 향해 가는 y값 0이잖아. 맞지? y가 0에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또 x 하달표 음의 무한대가 돼. 자, 음의 무한대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왼쪽으로 연장.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맞지? 그럼 이 하달표 끝이 향해 가는 y값도 0이잖아. 맞지? 0 요거니까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또 넘깁니다. 그 다음 3쪽, 이쪽. 자, 이쪽에서는 알겠지? 자, 극한값이 특정 수에 가까이 가는 경우 수렴하는 걸 배웠고, 이번에는 수렴의 반대말이 나와. 수렴의 반대말. 자, 발산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발산. 자, 발산의 동그라미. 발산. 자, 발산은 수렴의 반대말이다. 자, 수렴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적어놔. 수렴은 특정 값에 가까이 갈 때야. 특정 값, 특정 실수에 가까이 갈 때. 이게 수렴이고. 발산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이. 발산은 함수값이 특정 값의 실수에 가까이 가지 않을 때. 여기 발산이야. 알겠지? y값이 특정 값에 가까이 가는 게 수렴인 거고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야. 알겠지?
그러면 자 발산이가 뭐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 뭐 처음 보는 그래프입니다. 사실은 이거 처음 보는 그래프지? 자 보세요. 자 x가 a에 가까이 갈 때 보세요. 일단 a에서 함수값이 있는 그래프는 없는 그래프는 없는 그래프야. 이게 a에서 함수값이 있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어져야 돼. 이게 이렇게 쭉 이게 일종의 정근선. 이거 적어놔. 얘는 정근선이다. 정근선이야. 맞지? 자 보세요.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항상 가까이 갈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래프 따라 움직이는 거야. a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 움직일 때 이렇게 해서 표시해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a 오른쪽에서 그래프 따라 a로 갈 때 이렇게 표시해줘. 맞지? 그러면 봐. 화살표 방향을 자세히 보시라고. 이게 계속 위로 쫙 올라가잖아.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다는 얘기야. 맞지? y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지.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무한대. 알겠지? 근데 무한대는 값이니 값이 아니야. 값이 아니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쓸 수가 있잖아. 맞지? x가 a에 가까이 갈 때 y 값은 하나씩 커진다. 쓸 수 있지. 근데 이 얘기를 는 무한대라고 썼다라고 해서 a에서 극한값이 무한대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산이야. 수렴이 아닙니다. 왜? 무한대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극한의 결과물이 무한대가 되면 그 무한대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발산이야. 수렴이 아니야. 알겠죠? 언제 무한대라고? 한없이 올라갈 때가 무한대야. 그럼 반대로 한없이 내려가면 뭐가 되겠어? 올라갈 때가 양의 무한대.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음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도 수렴의 발산이야. 발산이라고. 그랬지? 밑에 바로 200 있죠, 2번. 이거 볼게요. 바로 이 그래프죠. 자, 이걸 보시면 마찬가지. 얘는 정근선이야. 정근선. 자, 한없이 내려간 상태이죠? 자,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자, 두 가지 의미에서 a 왼쪽 편에서 그래프 따라 a로 갈 때, a 오른쪽에서 따라 a로 갈 때, 이렇게 밑으로 한없이 쭉 내려가잖아. 이걸 뭐라 부른다? 음의 무한. 이렇게 기호로 쓰고, 이거는 수렴이다 아니다? 수렴이 아니다. 뭐라 얘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한없이 올라가는 건 양의 무한대, 한없이 내려가는 건 음의 무한대 발산이야. 그렇지? 자, 밑에 메소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x가 1로 갈 때 fs의 결과물이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나왔다고 해서 극한값이 각각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는 뜻이 아니다.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발산이라는 것은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 알겠지? 별표해. 알겠지? 붙이고 발산한다. 발산한다. 발산이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지?